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석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8월 3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또는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경로를 찾아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FOMC에서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등등 좋은 말들이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시장에 도움이 돼주진 못했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시장은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거래량도 다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구체적인 시장 안정책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왜 믿어야 되는 건지 그 근거를 아직까지 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좀 섣부르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 되는 양반이 괜히 아무것도 없이 그런 소리 했겠어라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쪽이 좀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사람이었으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고요. 네, 여의도 리포트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지난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제시됐던 내용들을 살피고 향후 증시 흐름도 함께 전망을 해보죠.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강정원 전문가 먼저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저희 국내 시장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 적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포인트 하락하면서 186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FOMC 추가 부양책 부재 소식이 좀 사흘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의 관심이 어디서부터 끝난 유럽 22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몰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코스피 초반에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기관 매도로 돌아서면서 1869.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1.9포인트 하락한 466.6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국의 FOMC 추가 부양책 부재 소식에 어제 시장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U+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파라다이스, 게임빌, 네이톡스, 서울브레인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NC소프트와 GS, CJ제일제당, 두산중공업, 제일모직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메디포스트와 셀트리온,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코오롱 생명과학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22 유럽 중앙은행이 또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또 실망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92.18포인트 하락한 12,878.8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10.14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0.4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부분,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가 기준금리를 0.75%를 동결을 하고 일단 이로저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책이 안 났다는 부분이 좀 실망감으로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2가 공개시장 조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개입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표한 시점 자체가 강력한 지침이다라고 얘기하는 몇 주 안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향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 36만 5천 명으로 지난주보다 80명 증가했습니다만 예상치인 37만 명은 좀 하회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이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당초 35만 3천 명에서 35만 7천 명으로 수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지표 역시 혼조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78포인트 하락한 87.14포인트에
소득선 WTI 가격도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신 종목에 대한 AS도 함께 부탁을 드려보죠. 네, 어제 동성화학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초가 11,700원에 시작됐고요. 손절가를 13,500원, 11,700원 하에 손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 어제 11,750원에 종가가 끝났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6%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동성화학 원칙적으로는 11,700원 하에 하면 손절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이 메라민 풍요에 대한 실적 성장성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었고 상반기에도 실적 호전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 하락하면 일단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참고하시고요. 그 이상 13,000원, 12,000원 정도 초반대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11,700원 하회에 한다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AS에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주가 강주는 한글과 컴퓨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컴퓨터는 아레안그를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죠. 국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18%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8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컴은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이 모바일 솔루션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업 제휴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사업의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요. 2, 4분기부터 큰 폭으로 모바일 관련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사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월 말에 이 아이패드용 모바일 오피스를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최대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 앱스토어 매출 최대 상위 순위는 모바일 게임들이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1, 4분기에는 회사 이전과 투자 손실 등으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2, 4분기 이후에 이 모바일 분야의 큰 폭의 어떤 성장성과 더불어서 국내 이북 시장 이것도 아주 초기화된 단계인데 이 한국 컴퓨터의 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둘 수 있는데 이 업종 최고 수준의 높은 사업 안정성과 이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은 40% 이상을 지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와 내년도까지 연평균 EPS 증가율도 각각 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 시장 수급 정기 심사에서 이 중견 기업부에서 우량 기업부로도 승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단 지금 올해 실적과 내년도 실적 여태껏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생 EPS가 1,026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PR 10배 수준인데 이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PER 한 20배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밸류에이션 2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시초가 되면 3% 이상, 손절가는 10,000원 하에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하셨듯이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3%,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네, 오늘 아니나 다를까 미국 증시도 좀 빠졌던데요. 우리 증시도 빠진 상태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이 특히나 큽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모두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2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많게는 한 1% 초반에서 2%까지 좀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으니만큼 오늘 우리 증시가 좀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거래소가 23포인트가 빠져 있어서 1846, 코스닥은 2.46포인트가 빠진 464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등등 코스닥을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도 오늘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그리고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출발 상황 볼 텐데요. 우리 거래소가 2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포인트가 각각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금 ECB 회의의 실망감에 따라서 지수가 1850선을 좀 이탈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846포인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지금 유럽과 관련된 ECB 정책 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오늘의 조정은 좀 피할 수 없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충격은 큰 충격보다는 좀 일시적인 충격일 뿐에 불과하고요.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박스권은 그래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1800선 주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실망하시기보다는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일단은 좀 하락은 좀 잊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6%대 하락을 하면서 124만 2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133만 원까지도 올라섰지만 또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폭이 큰 상태에서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1% 내외 하락을 하고 LG화학, 현대모비스 역시 2% 정도 내외 하락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일단 가장 좀 낙폭이 큰 쪽은 또 최근에 가장 좋았었던 조선업종의 낙폭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상당히 양호했었던 현대중공업이 2.5%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역시 2.1%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있는데요. 호텔신라가 1.8% 상승을 하면서 5만 원대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NHN이 장중에 지금 한 500원 정도 좀 상승하면서 보합권 정도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런던 올림픽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TV로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도 많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쪽을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 많고 또 기사 검색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NHN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추세를 보이면서 런던 올림픽 결국은 좀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이나마 매도로 출발을 해서 아쉽지만 일단 지수 낙폭에 비한다면은 매도폭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시장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박스권 하단부 이제 또 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은 1800점대 초반권이기 때문에 진짜 박스권 하단부 지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그동안 좀 워낙 또 상승을 하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도 최근에 이틀째 순 유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런 주식형 펀드 자금은 또다시 또 1800포인트대 초반권에서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간은 정말 빨리 갈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대응하신다면 금요일 시장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하게 빠지는 업종이 있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골고루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오늘 하루는 좀 시장을 좀 떠나서 좀 무더운데 수영장이라도 좀 가시는 그런 피서 전략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이상로 대표께서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유럽 증시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풀어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일단 드라기 총재의 입에 많은 것을 걸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랐던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그냥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다가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줄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뭐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 투자하시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468선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선을 돌파할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코스닥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를 한번 풀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안 좋고 지금 또 오늘도 마이너스 지금 1.5% 정도 빠진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 NHN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지만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좋은 모습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지만요. 또다시 빠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마이너스 0.9%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안넷 같은 경우는 오늘 1% 정도 지금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 전반적인 종목군 대부분 다 빠지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살펴봐야죠.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볼까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8원 상승한 1135.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반 글로벌 외환시장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정책 발표로 인해 실망감이 커지며 유로화는 달러와 엔화에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와 대비 1유로당 0.0045달러 낮아지며 1.21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인 레피를 0.75%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부실과 구체 매입, 장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재개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유로화 방어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발언은 결국 알맹이 없는 발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시장의 실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7%를 넘어서며 재차 위험 구간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일 미 FOMC에서 QE3와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데에 따른 실망감으로 상승했던 달러원 환율은 금일 역시 22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발언 직후 1140원대 후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 1일 1130원대를 하회하기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실망감과 함께 그간 하락폭에 대한 반발작용이 겹쳐지면서 달러원 환율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31원에서 114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에 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던가요?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0.14포인트 상승한 106.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반 미국채 시장은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던 FOMC에 의해서 이어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던 22 통화정책의 회의에 대한 실망감과 미 공장재 수주 지표가 악화되면서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10년 만기 수익률이 OBP 하락한 1.48%를 기록하였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및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0.5%로 각각 동결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유로존 부채 위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일 미 FOMC 결과에 대해 실망한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위험회피 심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국채금리 하락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미 상무부는 6월 공장재 수주가 0.5% 감소한 4,65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0.5%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주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역시 강해지고 있어서 전일에 이어 강한 흐름을 예상합니다. 최근 수출, 소비, 투자 등 거시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3%에서 2.80%를 예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22일 실망감으로 코스피 지수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증권은 적색 신호에서 주황색, 그 다음은 신한금융투자는 행동지연이지 공수표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담았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은 가격 메리트와 수급 변화가 만났을 때 한국투자증권은 유로달러 1.19를 사수하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신영증권은 FOMC보다는 20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살펴보시기 전에 현대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반등의 원인은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규모 확대와 두 번째 베이시스 개선으로 차익과 비차익의 양방향 모두 순매수의 유입,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면서 쇼커버링 유입세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이전에 지수를 회복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기존 매도분에 대한 환매수 압력이 상승하였다고 판단되어 수급적으로는 환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쇼커버링 역시 향후 유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망세가 예상되나 단기 수급 신호를 잘 보고 반박자 빠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지속된 가운데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국채 매입, LTRO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수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22 실행 의지와 프로그램 마련 등 조만간 정책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22 회의 결과가 공수표는 아니며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7%를 상회할 경우 22의 행동을 앞당기는 계기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또 이로 인한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정책 공조 기대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의 수급적인 변화가 가세하면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 극심해졌다는 것 역시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요. 20일, 60일, 120일 가격 갭이 매력적인 업종과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는 업종, 또 대차 잔고가 증가했던 가격권에 근접한 업종을 단기 트레이딩 관심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하드웨어, 은행 업종이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전개될 경우 단기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22의 결과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으며 실망스러운 드라기의 발언은 있었지만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나왔고 유로화 가치 급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확고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섣불리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9월 유로존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트로이카 실사와 자금 지원, 또 ESM 비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균형적인 시각으로 현재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증권 리포트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시장에서는 그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위기 해결 의지가 담긴 22 통화정책회의를 좀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가 나온 것과 같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에 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결과가 끝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 20이냐 아니면은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국채 매입을 단행한다는 점에서는 독일도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금리 인하나 아니면 3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럽의 추가 부양을 마련을 통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당시와 현재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공포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수의 박스권 등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당시와 현재 모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6%를 넘어 이제 7%까지 상회하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지연되는 과정에 위기감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로존 위기 확산 가능성이 유로존 전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박스권 장세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ECB가 1%대의 저금리로 약 5천억 유로를 통해 유럽의 500여 은행들의 시장에 원할 만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고 이를 통해서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6%를 하회하자 국내 증시는 역시 시장 안전 신호를 확인한 뒤 곧바로 박스권 상향을 이탈했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22의 통화 정책에 나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독일의 저항으로 다소 낮아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8월에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고
9월, 10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ECB로서는 현재의 높은 국채 수준을 낮춰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ECB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로존 미국에 대한 국채 매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오늘 현재 7%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스페인 국채 금리가 6%대로 좀 하회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우리나라 지수의 박스권 상향 이탈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의 70% 비중이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유로존 추가 부양책 마련 이후 지수의 추가 상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상승세가 이어질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1차 장기대출 프로그램 시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과거 그 업종 수익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좀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들은 조선, 전기전자, 증권, 은행 업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입을 해보면 해당 업종들은 기존 지수 하락기를 거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반등에도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이익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PER이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타 업종 대비 이익이 양호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상당히 좀 유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증시는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약세를 그대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다시 또 주가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약세를 타긴 했지만은 워낙 그 기존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대형주 매수 기조가 강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금방 바로 약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거쳤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이후에는 다시 반전을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아침에 개파락이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은 갖고 있는데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보시다가 장중에 유지가 좀 되면은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해요. 현재로서는 그 매수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선호도가 높은 종목군을 가시거나 거기는 뭐 주로 삼성전자가 제일 많겠죠. 아니면은 지수 자체를 노리고 코덱스 레버러지 쪽을 공략을 한다든가 이런 대응도 가능할 듯 하고요. 아니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그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세를 탔었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30% 정도 하락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 자체는 어쨌든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기억이고 힘든 기억이었겠지만은 가격 메리트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그 종목들에 대한 기억은 안 좋았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타이밍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두 양대 시장 모두 다 매수로 접근을 아직까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을 줬다가 한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니까요.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형 기술주가 가는 것이냐 아니면 개별주가 가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진행을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뭐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그 종목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반등을 좀 하면서 상황을 개선시킨 상태고 오늘 보합권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진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노리거나 아니면 오늘 위쪽에 올라왔을 때 짧게 일부를 좀 정리하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M게임도 장중에 어제 10%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위쪽으로 올랐을 때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유진 기업은 변화가 없는데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 기술을 새롭게 편입을 했었는데 어제도 뭐 상승 마감을 해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고요. 어제 새롭게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 메커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순환매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포인트도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 타이밍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단기 대응만 유효합니다. 매수가는 2,400원 잡았고요. 목표가는 2,65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2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세하게 시장을 살펴볼 텐데요.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 등은 노선호 전문가께서 살펴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섹터인 IT, 자동차, 조선, 정유화학,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IT 쪽 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0.79%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5만 3천 원대까지 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삼성전자 지금 시초가 대비했을 때 좀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 역시 지금 1850선 정도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지금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힘을 조금은 내준다면은 의외로 이런 유럽 재정 위기, 드라기 총재의 발언 등에 대한 악재는 좀 빨리 좀 소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IT 쪽 내에서는 그래도 LG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1.13% 강세를 보이면서 62,5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도 좀 다행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소식들에 따르면은 북미 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LG전자가 4위로 한 계단 정도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또 옵티머스 LTE가 국내 판매 5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국내 쪽에서 LTE 쪽 판매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일단은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상 7만 원대부터 거의 5만 5천 원대까지 미끄럼틀을 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오히려 실적을 좋지 못하게 발표하면서 좀 상승을 했었고 지금 보면은 상승을 한 이후에 6만 원 선이 지지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락 출발했다가 6만 원대 초반권에서 지금 장대 양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6만 원 선을 좀 손절선으로 접근하시고 보유 계속적으로 좀 하셔도 조금은 기술적 반등 폭은 남아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리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상당히 좋았었지만 오늘은 지금 개파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지지라인 붕괴가 되지 않았나 볼 수 있겠고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2만 원대부터 2만 2천 원대까지 약 단기적으로 10% 정도 상승한 이후에 또 5%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결국 2만 원대 초반권은 다시 지지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역시 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같이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부품주 쪽에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한라공조가 3%대 하락을 하면서 26,500원대, 현대모비스 2%대 하락을 하면서 29만 3천 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 특별히 하락하는 이유는 없죠.
유럽 재정 위기 영향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월 초에 7월 판매량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조금은 좀 주춤거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좀 사람들이 좀 돈 쓸 일이 좀 많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굳이 뭐 신규를 좀 구매할 그런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국내보다는 그래도 해외 쪽에 대한 판매는 어느 정도 조금은 양호했기 때문에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자동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일단은 기아차 차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좀 개파락을 조금은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양봉을 만들려는 시도는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앞서서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한다면 이런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조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의 낙폭이 오늘은 그래도 좀 가장 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조선업종이었기 때문에 낙폭도 당연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23만 2,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 시에 한 24, 5만 원 정도에서는 좀 팔고 다른 조선업종이나 다른 업종, 뭐 전차군단 쪽으로 교체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한 24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매도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내에서 지금 그래도 좀 가장 양호한 업종은 삼성중공업일 것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현대중공업 차트와 삼성중공업 차트는 분명 다르죠. 삼성중공업은 상승을 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한 몇 달 내 고가 돌파도 했었고 4만 원 또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가장 강한 종목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선업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기자재업종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는 성광밴드가 지금 1%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성광밴드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좀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좀 강한 기자재 업종이 성광밴드라는 점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2만 원 선 아래 이탈을 한다면 좀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가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현진 소재라든가 태용 이런 종목들 풍력 테마주로서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뭐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경기가 안정이 되었을 때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 업종 역시 뭐 일단은 보여드리는 차트 일단은 종목들의 움직임 상황으로는 좋지 못한 움직임인데요. 그나마 화학업종보다는 정유업종이 좀 양호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GS가 500원 그리고 SOLD 1,0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주의 뭐 차트의 움직임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주 한 금요일날 정도에 발표되었던 그런 좀 2분기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나왔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유주 중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저는 탑픽을 좀 SO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유주 2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4분기에는 이익의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좀 안정적인 상승 그러면서 정제마진 개선이 정유주 쪽에 향후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른 정유주에 비해서 SO일이 좀 긍정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약 연말에 주당 5,000원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10만 원 선도 안 되기 때문에요. 5,000원 정도 배당이라면은 약 5%대 배당 수익률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SO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또 지금 아래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데 현재가 아래서는 좀 천천히 한 9만 6,000원대 아래서 9만 3,000원 정도까지 이 가격대 3,000원 내 밴드 내에서 좀 저점 분할 매수하신다면 뭐 10만 원을 넘어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업종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LG화학, 호남석유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역시 금호석유, 뭐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업종 역시 22에 대한 실망감에 따라 동반 하락을 하고 있을 뿐 뭐 뚜렷한 좀 악재는 없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하시면서 지수가 조금 더 밀렸을 때 한 1800선대 초반권에서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LG화학에 대해서 한 29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호남석유에 대해서도 한 22만 원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에까지 박스권 하단부까지 밀렸을 때의 화학업종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로 대표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을 살펴봅니다. 네, 일단 뭐 철강, 기계, 건설 다 지금 주가 흐름이 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또 일단 철강 금속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분위기가 포스코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강 업종 경기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모멘텀이란 말 자체가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중국 모멘텀 자체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유럽의 경기 회복도 기대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오늘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 이제 변곡점까지 올라갔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처 자체가 안정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평선을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 번쯤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손절 라인에 대한 대응도 탁월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한번 보시면 그렇게 크게 돌아서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큰 상승폭이 있었던 종목군이 두산중공업하고 한라공조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황 자체가 지금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업황에서는 아직까지 큰 회복세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호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 투자에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철강 업종이나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안 드는 상태고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지 마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대우건설이 그래도 그나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대우건설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목 구간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주봉상으로 한번 또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는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평선 자체가 지금 역별 상태입니다. 역별이라는 거는 그만큼 저항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항이 많이 존재하니까 올라가기가 그만큼 더딘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항상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거의 다 줄었죠. 그 부분도 한 번 더 유심히 체크하시면 아직까지 매수할 포인트는 아니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21선 자체 위에 있다는 거하고 밑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정배열 상태가 지금 좀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럼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었고 스페인의 국채금리 자체가 7.17%도 나타냈죠. 그만큼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은행주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아직까지 반등 모멘텀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약보합의 모습이죠. 하지만 영업이익 나타냈는데 순이익이 이제 작년 전년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 반사이익 효과가 그러면 LGU+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U+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컸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안에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8개의 파이라면 그 중에서 LGU+가 하나 더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캐시카우 시장에서 더욱더 확대될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SK텔레콤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LGU+ 같은 경우에는 LTE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테마주의 움직임은 지금 남북 경협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원수가 중국과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좀 평화를 원한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들에 따라서 지금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화전기가 7%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선도전기, 광명전기,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의 지금 상승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뭐 아직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한가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점에서 오늘 시장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라면은 뭐 이런 남북 경협 테마 쪽이 한 차례 정도는 좀 힘을 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 뭐 손절가 좀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저축은행 관련주들 쪽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흥저축은행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서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저축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점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흥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그리고 신민저축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하게 점 상한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한가가 풀렸을 때는 오히려 또 모멘텀이 소진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뭐 그냥 지켜보시기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 관점, 좀 오늘 하루 데이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좀 박스권 하단부 쪽으로 다가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쪽에 대한 좀 개별 매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 테마라던가 또는 정치 테마 쪽 여전히 안철수 테마는 좀 살아 있거든요. 안랩이 지금 0.5% 강세를 보이고 있고 써니전자, 뭐 메커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 정도와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 정도를 제외한다면 코스닥 쪽 테마주를 건드리기보다는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저점 매수 타이밍을 타진해보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님의 테마주 흐름 정리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 쪽으로 다시 좀 모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강력한 테마를 가지는 업종 자체가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우상향하는 패턴을 어느 정도 코스피가 가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시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어느 정도 테마를 이루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물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약보합이나 강보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 한국 타이어가 어느 정도의 실망적인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나타냈죠.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금 오늘도 어느 정도 또 빠지는 모습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하기 힘듭니다. 정말 오늘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대신 시총 상위주를 조금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시총 상위주를 좀 매수를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반등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850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는 또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주가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 정도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20만원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마주 쪽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관련주로 해서 지금 NHN이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NHN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 이제 돌파를 좀 앞두고 있죠.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광고비 매출 자체가 많이 잡힌다는 부분이 NHN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다음이라는 주식이 지금 같은 포털 사이트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NHN의 수급적인 매력이 좀 더 확산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전자결제 관련주도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로 토픽을 꼽는다면 KG 이니시스라는 걸 한번 뽑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아블로3의 2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그 부분 자체 결제를 KG 이니시스에서 했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실적에 연관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엔터주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엔터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단기 조정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오늘은 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바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하고 KT뮤직 쪽으로 지금 수급 쪽이 좀 좋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호조에도 불구하고 22 실망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9포인트 하락한 184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운수장비, 금융업, 화학 등의 하락폭이 큽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경기 민감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IT와 자동차에 집중됐지만 금일은 삼성전자, 현대차 업종의 대표주가 모두 약세입니다. 당분간 약보합 관망세로 지수가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기대됩니다. 네, 1972년 설립돼서 창사 40주년을 맞는 세진전자입니다. 현재 무선 키보드, 무선 리모컨, 차량용 LED 램프, 스마트 그리드 원격 검침 시스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LED 유해가스 정화업체 MAT와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이 57%, 전자부품 사업 36%, 전력 사업 4% 등으로 매출 비중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은 르노, 삼성차,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와 닛산차 등 해외 업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사업은 LG그룹과 한국샤프 등 국내 기업과 NCR, 리드코사인 등 다수의 해외 기업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진전자의 앞으로 신성장 미래 동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올해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의 스위치 부품 140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200만 개로 납품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램프 업체인 고이토와도 6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LED 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위치 관련 제품이 많이 납품됐으나 차량용 실내 LED 램프 쪽으로 중심축이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도 미래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한전의 원격 검침 단말기 생산 공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부분은 2007년부터 3년간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사업이며 아직 국내 시장이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이 부문이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진전자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BR 0.4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7월 30일 바닥권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매출 1,000억 원 재돌파, 흑자 전환 목표 달성 시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매수가 2,100원에서 2,200원,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18포인트, 1.8포인트 각각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장입니다. 이럴 때 저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지금 일단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정말 낙폭을 줄이고 있는 부분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과 관련된 이슈는 워낙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나타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장 뭐 큰 충격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어찌 보면 좀 다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쪽에 대한 이슈는 뭐 이 정도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중국 쪽에서 이제 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상당히 농산물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의 폭염 가뭄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폭염 가뭄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중국의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상단부로 좀 향할 모멘텀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좀 잃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충분히 1800선대 초반권에서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래서 오늘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간다고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금요일날 괜히 주식을 매수하고 주말에 마음 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다음 주 초반부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1800선 초반권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 오늘은 뭐 외국인들도 조금이라도 좀 매도 기조고 기관 쪽도 오늘 매도 기조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할 때 주식 사시지 마시고요. 매수는 다음 주로 미루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예, 뭐 말씀드렸던 1850선이 지금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1852포인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지금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 자체가 지금 밟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다시 오고 있는 시점이죠.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이제 이 선 자체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면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21선 자체를 상당히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여기까지 올리기까지도 상당히 힘들었죠. 그전에도 한 번의 반등 모멘텀이 있었지만 그때 회복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다시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기 전에 삼성전자와 연관해서 보시면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밑꼬리를 상당히 강하게 좀 달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반등 모멘텀이 당연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드라기 총재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 발언 자체가 강력하게 지금 하락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선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떨어지는 시점 자체가 지지가 받고 있는데 뭐가 겁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노선호, 이상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베스트 주모 상담 시간이 11시부터는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가능하시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